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잘 들립니다. 한옥미주동의 상현입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홍콩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아까 전에 이제 테러리스트로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방역을 거부하거나 뭐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테러리스트로 본다라고 했는 그런 법안이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실제로 테러리스트로서 시위 참여자들이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좀 그런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연대할 수 있을지 같이 좀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슬라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남아 있을게요. 화면 공유를. 프레젠테이션 보고요. 이거를 돌려놓는 게 낫겠죠? 이게 뭐야? 얘 안에 지금 건진 보이시나요? 네. 네. 일단 이제 홍콩 투쟁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꽤나 보도가 돼서 잘 아는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좀 간단하게 어떤 문제인지, 어떤 좀 법적인, 사회적인 좀 갈등 요소와 연루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로 인한 좀 변화 상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요 표지 사진에 이제 5개 손가락을 들고 있는 게 5디멘즈라고 5개 요구안을 홍콩 시민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환법을 이제 폐지하는, 그러니까 범죄자 해외에서 홍콩을 비롯한 이제 중국 법이 완전히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곳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하기 위해서 그 중국으로 송환하는 그런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로 시작해서 4가지 좀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법안을 요구할 때 이 이제 사인을 5개 요구한 5디멘즈라고 요구하는 건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위의 장면입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홍콩인이 대만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인도법 조약상 국외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개정을 해서 홍콩의 입법회에서 법안 개정을 해서 중국 송환이 가능하도록 만들려는 시도에 대해서 홍콩인들이 큰 반발을 했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 범죄인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거다, 그걸 위해서 이제 법안을 제정한다라는 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악용되어 왔고, 중국 CCP 정부나 중국에 대해서 비판의 발언을 해온 사람들이 실종이 되거나 혹은 이제 납치가 돼서 처벌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좀 빈번했기 때문에 홍콩인들이 그 악용을, 이것의 법 제도화를 반대해서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 30일부터 시작이 되었고, 전 세계에서 이 시위를 굉장히 주목을 했죠. 그래서 6월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9일에는, 작년 6월 9일에는 주최측 추산 100만 명이 집회에 참여했고, 반송중, 그러니까 중국 송환을 거부한다라는 것이 주요 슬로건이었습니다. 네, 97년 반환 이후로 가장 큰 시위였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위고, 이제 89년에 천안문 시위와 비교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네, 주요 좀 폭력의 현장, 시위 진압 중에 일어난 폭력의 현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홍콩인들이 이제 국제 공항을 점거를 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됐는데, 이런 이제 시위 과정에서 진압과 가동이 중단했는데, 시위 과정에서 구급 요원이 경찰이 쏜 빈백탄에 눈을 맞아서 안구가 파열돼서 실명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인해서 사실 실명 사건으로 인해서 또 공항 점거가 일어났는데, 이걸 통해서 항공기 운행이 취소되기도 하고, 또 지지 발언을 한 항공사 직원이 해고되기도 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또 아이폴 홍콩이라고 이제 SNS상에서 이렇게 좀 한쪽 눈을 이렇게 가려서 연대하는 그런 연대 액션이 굉장히 이제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충격적인 현장인데, 이거는 평범한 홍콩의 역사인데,
경찰들이 시위대를 체포하기 위해서 들이닥쳐서 무작위로 이제 구타를 하고 체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무장 상태의 뭐 이제 경찰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시위대를 뭐 이제 잡아서 구타하고 체포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고, 심지어 이제 그 차량 안으로, 지하철 차량 안으로 들이닥쳐서 시위대를 체포를 했는데 그중에 실종된 사람들의 행방이 아직까지도 묘연한, 그리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최루액 살포라든지 이 진압에서의 굉장한 폭력성이, 경찰의 폭력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CCTV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것들이 이제 편집되고 삭제된 채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무는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제 실탄 발사도 이 홍콩 경찰의 진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장총을 들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렇게 권총이란 것이 아니라 장총을 들고 있고, 네, 그래서 실탄을 쏴서 뭐 대학생 그리고 뭐 중학생까지 이걸 맞아서 부상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7월 뭐 1일에 중국 방한 기념일이라든지 뭐 국경절 애도 행사라든지 주로 중국과 관련된 그런 행사가 크게 있는 날에 홍콩 시민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중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민주화에 대한 요구를 하던 그런 날로 이제 이 날을 해 왔었는데, 마침 이제 국경절에 대규모 시위를 진행했지만 이제 불허한 상황에서 진압을 시도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전입니다. 네, 그리고 10월 5일, 4일에 이제 됐고, 5일에 발의를 한 복면금지법, 이제 마스크를 쓰지 말라, 마스크를 쓰면 테러범으로 간주해서 이제 체포하겠다라는 그런 법 발의를 통해서 굉장히 진압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의결 과정을 넘어서서 행정장관이 행정법으로 행정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이고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마라라는 법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마스크에 관련한 법보다는 이제 뭐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이라는 홍콩 시위의 유명한 슬로건을 쓰면은 이제 독립분자다, 너는 국가 분열을 시도한다라고 하면서 체포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탄 사격들이 이루어졌었고, 또 대학 캠퍼스를 경찰이 포위해서 최루탄을 마구 살포하는 그런 현장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주노동자들, 홍콩에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집회 나온 경우에 또 그런 추방 같은 위협을 가하는 일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홍콩 투쟁 관련해서 이제 팬데믹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이제 팬데믹 창궐 이후로는 4명 이상 못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4명 이상의 홍콩인이 모여서 거리에 있으면은 그것은 시위다, 이게 불법행위다라고 간주해서 체포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해산하게 하는 그런 조치가 이어졌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중국이 그 홍콩에 대한 그런 압력을 강화하면서 홍콩 보안법을 제정했습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압력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많은 해석들이 있었고요. 홍콩 보안법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네, 다른 자료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 네. 화면 공유가? 네, 잠깐만요. 다른 화면을 하나 공유를 드릴게요. 지금 몇 분이 남았나요, 혹시? 2분 남았습니다. 왜 시간이 잘 가죠? 그렇다면은, 이제 홍콩 보안법의 문제보다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영상을 하나 같이 보고 싶습니다. 음성이 지원이 같이 되려나 모르겠네요. 볼륨 키워주세요, 성현. 네? 네네. 볼륨 키워주세요. 이게 영상 소리는 저희한테 안 들릴 거고요. 화면만 나오게 되고 지금 1분 남았어요. 네네네.
화면 공유해서 컴퓨터 소리 공유 체크하면 소리 같이 나오긴 하거든요. 네네. 일단 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영상만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렇게 항의 시위가 이어지는 장면들 좀 영상으로 함께 공유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홍콩 시민들이 나와서 이제 시위를 진행했고, 이런 시위에 대해서 이제 홍콩 경찰이 2,000명 정도가 투입돼서, 네, 경찰이 6,000명을 투입해서 국경적 시위를 또 공세하기도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굉장히 강화하는 상황이고, 이제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홍콩 시민들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위에 진압에 나선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로나가 확진돼서 또 이제 네네네, 진료를 받는 상황들이 있고, 이런 상황들을 알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홍콩의 언론들, 신문들이나 정식 이제 뉴스 매체들은 잘 보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홍콩의 이제 인터넷 매체들, 뉴미디어나 SNS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콩 상황을 알고 국제적인 연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좀 연대 활동에 대해서는, 연대 방식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